40살, 나답게 산다는 것.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40.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니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40에 바라본 나의 모습은 정말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길을 걸어왔죠. 자신의 꿈보다는 돈과 명예를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서는 안정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0 이후의 삶은 오히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회가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지더군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채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니체 철학은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무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니체의 생각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치 있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재의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감수하고 극복할지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간 스스로 위버맨시라는 새로운 인간 유형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극복하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40. 진정 나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니체 선생님, 40을 넘어 진정으로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나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홀로 남겨졌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에게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결국은 모두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인생의 중반까지 당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면 자칫 자기 비하, 자기 혐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력, 학벌, 외모 등이 타인보다 못하다는 생각까지 자주 하면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지금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내 몸도 나의 것이고 내 영혼도 나의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인생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40.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당신의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니체 선생님, 나답게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여전히 길을 잃은 40들에게 특별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장재영님의 40에 있는 니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무였습니다. 니체에게 배우는 삶을 가볍게 사는 법. 우리는 흔히 삶에서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순수하고 진실되며 정의로운 삶만이 옳은 삶이라 믿죠. 하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야말로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낙타의 단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실제 삶의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의와 부정, 불행과 불운이 낙타가 짊어진 짐처럼 함께 공존합니다. 니체는 여기서 괴로워하며 왜 이상적인 것은 실현되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는 대신 이 모든 혼돈이 뒤섞여 있는 현실 자체를 긍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상을 향해 걷는 낙타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그래, 삶이란 본래 이런 것이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용감한 인정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족쇄를 끊어내는 사자의 외침. 삶의 무거운 짐과 이상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사자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자는 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명령, 사회적 규범, 그리고 과거의 가치들로부터 아니오 라고 외치며 자유를 획득합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모르파티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움은 곧 가벼움입니다. 무거운 관념의 족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홀로 서게 됩니다. 삶을 예술로 창조하는 어린아이. 궁극적으로 니체가 제시하는 최고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자유로워진 사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 변모합니다. 어린아이는 놀이를 할 때 목표 달성 여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순수하게 나의 방식대로 놀이를 창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긍정한 우리는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무거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삶을 놀이처럼 대하고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위버맨 시초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모였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경쾌한 단어 하나. 밝은 낱말 하나를 떠올려 정신을 물들인다. 사람을 당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너무 쉽다. 인간 정신은 잔잔한 수면과 같기 때문이다. 호수에 작은 돌을 하나 던지면 유리 같은 수면에 파문이 생겨서 멀리 퍼진다. 돌멩이가 한 점에 퐁당 하고 떨어졌을 뿐인데 동심원 물결들이 끝없이 퍼진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기분 좋은 단어 하나만 들으면 행복감이 마음 끝까지 퍼진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개념이 있다. 활성화 확산이 그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를 들으면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저절로 떠올라 활성화하면서 확산된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은 마인드웨어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짓다라는 개념, 콜이라는 범주, 이웃집게, 렉스의 이미지 등이 동시적으로 활성화된다. 단어나 이미지만 떠오르는 게 아니다. 리처드 니스벳에 따르면 노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걷게 된다. 모험적인이라는 단어를 들은 뒤 활동적인 청년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고 무모한이라는 단어를 본 뒤 활동적인 청년을 보면 걱정스럽다. 한 단어가 수많은 단어와 기억을 활성화하고 확산시켜서 우리의 마음까지 바꾼다.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쉬운 결론이 있다. 기분 좋은 단어 하나면 마음이 밝아진다. 인간의 마음은 잔잔한 수면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가 좋을까? 그건 자신에게 맞는 걸 찾으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과학적으로 추출한 단어들을 소개하겠다. 미국 버몬트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헤도노미터라는 인터넷 분석 장치를 만들었다. 옛 트위터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그날의 미국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분석했다. 일종의 행복도 측정기다. 행복할 때 쓰는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헤도노미터 웹사이트에 소개된 영어 단어를 번역하면 이런 것들이다. 사랑, 행복, 웃음소리, 미소, 승리, 축하, 무지개, 나비, 기억, 축하, 주말, 친구, 농담, 키스, 자유, 꽃, 웃긴, 재미있는, 훌륭한, 기쁜, 맛있는, 달콤한, 아름다운, 감동적인, 놀라운, 감사한.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많이 쓴 날 행복했다. 실제로 나비를 본 것도 아니고 데이트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기분 좋고 경이로운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쓰면 행복도가 높아진다. 행복해지는 건 때론 이렇게 쉽다. 인간의 잔잔한 의식에 예쁜 돌멩이 하나만 떨어뜨리면 된다. 또한 마인드웨어에는 겸손의 과학적 당위를 설명하는 주옥 같은 대목도 있는데 소개해보겠다. 모든 지각, 판단, 믿음은 추론일 뿐 현실을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따라서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기보다 적당히 겸손할 줄 알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도 사실은 더 타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재영님의 행복의 기술 중에서 마음이 밝아지는 경쾌한 단어 하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모였습니다.